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위한 서울시 영테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결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심화된 지식을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어려운 지식을 쉽게 풀어주실 두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현용 팀장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용입니다. 이영웅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편해지시고 좀 익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좀 어려운, 약간 매운맛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고 싶은데요. 현재 좀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가 어떤가요, 우리 수석님? 일단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큰 트렌드인데 네. 첫 번째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마지막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현실에 있는 모든 자산이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아까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이것이 복제되거나 위조 변조되지 않는 그 가치가 있는 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컨트롤 CV로 복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기고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의 개념, 가상세계로 들어오면서 다 재산권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실세계에서만 재산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상세계로 옮겨오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뭐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세계인데 메타버스에서 일을 하고 원화채굴을 하죠. 원화채굴을 하고 그러면 돈을 뭘로 받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네.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 현실에서 원화채굴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도 일을 하고 원화채굴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월급을 뭐로 받을 거냐 이거죠. 그럼 그걸 디지털 화폐로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전 세계적인 추세를 좀 디지털 화폐가 가져가고 있다고 본다면 왜 중앙 정부는 이런 디지털 화폐를 만들지 않는 건가요?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미 빠른 국가는 한 10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CBDC라고 해서 중앙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디지털화 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정부도 좀 블록체인에 뛰어들고 이렇게 화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좀 기업들도 좀 들어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그 파급력이 커지면서 왜 환전하면 국가별로 다 지금 돈이 돼 있는데 귀찮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같은 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 기업의 화폐를 갖고 있으면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뭐 영국에 있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월급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블록체인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트코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BDC,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만든 또 기업 화폐, 이런 식으로 좀 세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서 조금 잡아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디지털 화폐라는 게 전부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말씀드렸던 화폐들은 중앙이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장부를 갖고 만드는 게 이게 블록체인이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화폐들, 디지털 화폐들이고요. 이미 사용한 게 이제 디지털 위안화거든요. 중국에선 당연히 탈중앙화, 중앙에서 벗어나려는 걸 좋아할 수가 없는 정치 체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채굴 다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 안에 디지털 화폐가 움직이면 이 사람들이 뭐에 돈 썼는지, 샴푸는 뭐 쓰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좀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좀 가상자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가상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고 지금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어떤 화폐로서의 그 성격에 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석님께서 그런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기술적인 부분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이걸 서비스로 여러 가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큰 이슈 중에 하나, 풀지 못한 난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실물 자산이라는 것, 실물의 무엇인가를 디지털화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잘못된 오류들, 이것들은 블록체인이 막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에는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는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그 부분을 책임져 주고 거기에 거래가 가능한 인원들의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제한적으로 쓰겠다. 이걸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다 열어준 거를 퍼블릭이란 말을 씁니다. 향후에 이제 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서비스들은 프라이빗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받은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트렌드는 그러면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거 말고요. 원래부터 또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들이 존재하죠. 그 자산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반영이 돼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게 NFT라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개념입니다. 요새 가장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럼 NFT의 개념이 저는 조금 어려운데요. 실제로 좀 NFT랑 관련된 뭐 예시라든지 뭐 최근에 이슈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슈는 지금까지는 다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은 컨트롤 CV로 다 복사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소성이 없는데 NFT는 이게 원본이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우리가 봤을 땐 분명히 JPG 그림인데, JPG 파일인데 이게 수십억, 수백억에 팔려요. 실제 팔렸어요. 네. 안 믿기죠? 네. 왜냐면 보기에는 다 똑같잖아요. 그 그죠? 그림을 사든 원본을 사든 가짜를 사든. 근데 그거를 진본을 갖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파일의 진본을 갖는 건데 그게 바로 소유권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으로. 네. 왜냐하면 가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오히려 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모나리자를 NFT로 하나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한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진짜 모나리자가 불에 타서 소실됐어요. 그러면 무엇이 진본이 되는가? 그러면 온라인상에 있는 이 NFT화된 모나리자가 진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좀 하이브가 NFT에 좀 큰 금액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음원들이나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하이브 BTS가 있는 소속사가 하이브입니다. 네. 네 맞아요. BTS가 있는 하이브가 왜 음악사잖아요. 그쵸, 음악사가 왜 그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제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음악이나 예술이나 스포츠에 사실은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원본이나 진본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블록체인이 계속해서 좀 새로운 기술과도 뭐 결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의 블록체인이 좀 미래에는 어떤 형태로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우리 수석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도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만한 기반 기술이라는 거에는 일단 공감을 하고요. 지금 2.0 이더리움에서 이제 3.0으로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나타난 NFT라는 건 저는 코인에 막 투자하시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NFT가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만든 코인,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만든 메타버스 안에서 일을 하면 그 안에서 나온 회사에 코인으로 돈을 받을 거고, 그러면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그렇게까지 내가 진심임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 디지털화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미국 나스닥이나 뭐 미국 S&P나 지수를 보면 다 기술주거든요.
지금 흐름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이 40%, 50% 이렇게 올랐어요. 그 흐름을 봤을 때 NTF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세요? 전 차은우 씨. 차은우 씨. 차은우 씨가 첫 데뷔할 때 찍었던 사진. 오. 네. 원본. 이걸 NFT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건 소유가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모든 것들이 즉 부동산도 거래가 될 거고요. 왜냐면 등기부 등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가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실물 자산들이 계속해서 좀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는 멘트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기술은 계속 진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멋진 서비스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소위 코인에 투자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거품이나 버블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버블이 있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걸 이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미래의 대안이 될 게 비트코인이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걸 모르겠다라고 하면 또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이런 코인의 유형들이 다양하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뭐 ETF라는 형태로 또 투자 자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있을 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실행하는 분들한테는 또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또 많은 기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세상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 많이들 뛰어들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디지털 자산들, 그런 가치들에 더 알아보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수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많은 청년분들이 집에 관련된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고 어떻게 10억짜리 집을 사나 말이 안 돼요. 300만 원 버시는 분이 숨만 쉬고 살았을 때 은퇴할 때쯤에 그 돈을 모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집값이 거기서 멈춰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적고 그러면 수익률을 많이 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위험이 크더라도 여기 뛰어들어야겠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하고 뛰어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회는 계속 와요. 지금 이 시즌2 하고 있잖아요. 시즌3까지는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굳이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카지노장, 저는 여기 1년 넘게 해봤잖아요. 거래 규모도 작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기관이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을 해서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까 빚내고 그 다음엔 마진을 가실 거예요. 롱숏 잡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완전 도박판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무조건 롱숏 다 폐지하니까 막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롱숏은 빵원이 되거든요. 존버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리니까. 제가 투자에 관련 정리 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실 거면 일정 분량 10%에서 20% 내 자산에, 고위험 자산은 그 정도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NFT 관련돼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재산권이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NFT 관련돼서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건 블록체인의 기술로서의 그 가치는 정말 좋아요.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 기업에 투자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런 기업을 몇 개 고르셔서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 트렌드와 이제 미래의 전망,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두 전문가 분들께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청년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너무 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반드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분들은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무기입니다. 꾸준하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하는 데서 이게 어떤 이제 코인이 아닌 다른 자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자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둔감력입니다. 시장 투자라는 거는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폭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 자산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기회는 계속해서 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거기에 시장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본인도 피폐해지고 또 못 견디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어떤 둔감력이라는 걸 투자할 때는 항상 잊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NFT 관련돼서 그 보고 있는 기업 좀 얘기 좀 해봐. 아, 이제 찾아가야지. 뭘 찾아봐. 자기만 투자하려고 그래. 나도 알려줘요. 하나만 주세요. 같이 해요. 그래 같이 해요. 검색해봐.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NFT, 아 뭐야? 혼자. 블록체인 테마주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래서 갤러리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아무 말을 안 해. 혼자 먹으려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드릴게요. 따로 연락주세요. 네.